예, 장시간 동안 하상수 후보님 고생 많았습니다. 자, 그 상호 토론 마지막 순서인 그 기호 1번 남택규 후보님이 그 주도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예, 이런 게 처음이라 좀 어색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하상수 후보님은 제가 평상시에 늘 좋아했던 선배님이십니다.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간직하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당이 지금 다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정의당도 있고 노동당도 있고 또 새민중정당부터 시작해서 또 통합하는 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의 형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지자체 선거가 걸려 있고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좀 진행하는 목도 금속노조에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기호 3번 후보 진영에게 그 정치 세력화에 대한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저 공약에 보면 정치 세력화 재정립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핵심은 지금의 하나의 정당으로 정치 세력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달리 해석하면 조합원들을 얼마나 중심에 세울 거냐. 새민중정당이 최근에 그 당을 창당했는데요.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민중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전 뭐 100% 동의합니다. 진짜 그 철학대로 제대로 해서 뭔가 준비하고 다른 정당의 가치들도 충분히 인정받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중심에 활동가가 아니라 조합원이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주간연속 2교대 이후 조합원들이 삶의 시간이 조금은 풍부해졌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거냐는 게 노조가 앞으로 정치 세력화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1터와 3터를 통합시켜내는 그런 정치 세력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연이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나 말이 나온 김에 네. 어차피 이제 내년에 지자체 선거입니다. 네. 선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승리를 위한, 그러니까 선거 승리만을 위한 공간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단결시키는 그런 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후보가 이 난립된 상황 속에서 과연 금속노조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짤막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실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번 총선 때 울산 북구하고 동구에서는 무소속 후보이지만 지금의 새민중정당에 가입되신 정치인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적극 지지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 무소속인데 수많은 조합원들한테 한번 물어봤는지 오히려 저는 또 역으로 질문해도 보고 싶어요. 뽑을 때는 무소속이었는데 개인적인 결단으로 새민중정당 가는 게 맞는 거냐? 그건 정치적 판단이겠지만 그 무소속이라는 가치로 노동자 서민의 후보로서 뽑아줬는데 또다시 정당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조합원들하고 오히려 이런 문제고요. 내년에 난립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질서 정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정치 방침이 없더라도 선거 방침을 통해서 합리적인 후보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정당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조합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럼 자율적인 선택으로 그러면 노동조합이 방기를 할 것이냐. 저는 아는 문제는 좀 더 깊숙한 토론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합이 좀 필요하다. 이 대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기호 2번 하상수 후보님께서는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우리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노동자 정치 세력화 방안들이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상층 중심의 우리 방식은 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구 후보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 건설 투쟁은
그 일상화, 그 정치 세력화 투쟁은 건설 방안은 일상화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에 대해서 선거 앞두고 공학적으로 모여서 어떠한 정당을 만드는 구조들이 아니라 저는 생활 영역에서 생산의 영역에서 노동자들이 지역에서부터 다양한 정치 활동을 통해서 방안들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산별 노조든 아니면 우리 총연맹이든 아니 그 진보 정당이든 때려서 만나서 회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자기 사업 계획을 놓고 충분하게 토론하고 예를 들면 내년도 지자체 선거가 있다고 하면 각자 방안들을 놓고 총연맹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방안들을 놓고 연초부터 토론하고 또 분기별로 토론을 하든 이런 것들이 상설화되어 있는 기구가 좀 돼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부터 노동자들이 정치활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들, 저는 이것이 금속노조 차원에서는 오히려 지역 활동들을 통한 지역 의제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진보정당이라는 것들이 지역에서부터 함께 논의되고 함께 실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진보정당이라는 통합이든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변명제를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층중심보다는 그 지역에서부터 아래로부터 활동하는 다리들끼리 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노동 중심의 진보대 통합이라는 부분이 저희는 공약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호 1번 진영은. 저는 좀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진행되지 않는다라면 과연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제조업 특별법 제정 문제라든가 동일노동 동일 가치 이런 문제들을 과연 어느 단위에서 풀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그럼 민주당에 그냥 맡길 거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70, 80% 되니까 다 알아서 해주겠지. 저는 그거는 정말 순진한 생각이다.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저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다 하나로 묶어내자 저는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노동 중심의 진보 대통합이 그 과정이 전 대단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 우리 앞에 분명하게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이제 정당들이 다 갈라져 있고 우리 조합원들도 다른 정당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쉽겠냐? 그러나 이것을 방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노동자 대통령은 그럼 언제 나오는 것이냐? 저는 그런 문제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노동자들의 편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소수 정당의 힘으로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 17만 조합원 동지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 중심의 진보 대통합은 1년 사이에 그냥 한 방에 다 통합하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대통합에 대한 큰 줄기에 합의하는 과정들이 대단히 어렵지만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좀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 중심에 금속노조가 바로 중심에 서서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면 금속노조 노동 중심의 진보대통합 금속추진위원회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단위에는 모든 정파와 모든 정당들 다 포함해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섭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각양각색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룹사 교섭도 있고, 업종 교섭, 중앙 교섭, 산업별 교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산업별, 산별 교섭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말씀해 주시면서 특히 업종 교섭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이것은 좀 공동으로 공동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상수 후보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섭 기조와 구조와 관련해서 다양한 교섭 구조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거루수와 교섭은 저는 실패한 교섭이라고 규정을 좀 짓습니다. 성공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교섭의 대상을 완성차, 2개 완성차 중심으로 놓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들은 업종으로 좀 확대시켜서 전체 장학도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전체 그 교섭의 틀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그 교섭이 이루어지면 그 적용 문제 또한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그 구조를 전제로 한 업종 교섭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별 교섭과 관련해서 살필 정책의 내용들이 저는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이런 내용 속에서 선별 교섭이 준비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 차원에서의 교섭도 필요하지만 지역별 아니면 이런 교섭 의제들도 지역 의제들을 가지고 금속 노동자들이 지역 내 지자체든 단위 기초단체든 이런 단위들과 아울러서 지역 의제를 중심으로 한 교섭 또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많이 좀 생각을 했던 주제라 몇 가지 좀 말씀을 했는데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짧게 좀. 네네네. 저는 산별교섭 문제의 핵심은 초기업 교섭을 어떻게 관철해낼 거냐는 겁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내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토대라도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건 산별교섭이라는 것을 큰 전략적인 판단으로 해서 저는 초기업 단위, 즉 18년도에는 대각선 교섭이라도 해야 된다. 현재 법적으로 그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금속노조 위원장이 현대자동차 교섭에 직접 내려가는 겁니다. 그 교섭에 관련된 요구안을 대대에서 결정한 사안을 갖고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도 현대차가 끝나지 않으면 안 끝난다고 하는데 그런 점들을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산별교섭 법제화 문제입니다. 물 들어올 때 배트위로 하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부 때보다 그나마 우호적이라고 한다면 법제화 문제만큼은 꼭 추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단협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노조가 단협위원회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없어진 단협위원회 반드시 복구해서 산별교섭을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종 물어보셨습니다. 조직체계로서의 업종과 교섭체계의 업종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체계에서는 업종 필요합니다. 철강도 필요하고 조선업종도 필요하듯이 이제 교섭 문제는 어떻게 볼 거냐는 건 그룹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사 교섭에서 사실은 실패보다는 자칫 중앙교섭을 안 나오게 하는 방도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룹사 교섭이 원칙은 아닙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산별교섭이라는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 있고 업종교섭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조직체계로서 운영은 맞지만 교섭으로서는 업종교섭이 저는 오히려 산별교섭 문제를 방해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길고 어렵지만 산별교섭을 준비하는 두 가지 축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조합원동들도 크게 관심을 가질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공장에서 일하면서 좀, 공부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산별교섭 법제화가 유럽이 다 돼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법제화된 나라는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뭐냐면은 교섭의 노동자들이 조직 형태를 변경했는데 거기에 맞는 교섭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정부가 내지는 노동부가 이것에 대해서 권고하는 정도, 이 정도 안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파괴력을 가지고 이 산별 교섭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 또한 정당, 노동자 정당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노동교섭을 힘있게 열 수밖에 없다. 우리 내용을. 단순하게 그냥 정부에게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단호한 힘을 가지고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이 결렬됐을 때 정말 파괴력이 있는 집중적인 투쟁. 이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룹사 교섭은 저는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그룹을 대표한 이런 교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힘을 모아내지 않으면 사실은 교섭 구조도 약하다.
그러면 업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교섭의 형태를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힘을 모으는 작업.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의 문은 활짝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